1909년 관광명소인 하바나에서 시작된 쿠바의 프로복싱 경기는 1930년대 들어서 키드 쇼콜라테와 키드 가빌란과 같은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쿠바의 프로복싱은 절정의 인기를 달리게 됩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쿠바의 아마복싱은 형편없는 성적을 내고 있었고 프로복싱에서는 스타복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이후인 1962년부터 프로복싱과 아마복싱의 운명은 크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악으로 여겼던 카스트로 정부는 모든 상업적인 스포츠를 금지시켜버렸고 파이트머니가 원동력인 프로복싱은 쿠바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마추어 복싱은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의 성공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며 쿠바의 사회주의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훌륭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카스트로 정부는 아마추어 복싱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게 되었고 1972년 뮌헨 올림픽 종합 우승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 13번의 올림픽에서 7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막대한 투자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였던 1984년 LA 올림픽과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참가했더라면 금메달 50개로 역대 올림픽 순위 종합 1위에 올라와 있는 미국과 순위가 뒤바뀌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쿠바 복싱은 올림픽을 포함 각종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위상을 떨치게 되었고 명실상부 아마복싱 최강의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쿠바의 아마추어 복싱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돕기 위해 소련에서 파견된 안드레이 체르보넨코 복싱 코치와 쿠바 자국민 출신의 감독 알시데스 사가라 카론의 체제 아래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알시데스 사가라 카론은 1962년부터 2001년까지 39년간 쿠바 대표팀 감독직을 맡았고 32개의 올림픽 금메달, 63개의 세계 선수권 금메달, 64개의 세계 청소년 선수권 금메달 리스트들을 배출해내며 엘 마이스트로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함께 쿠바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 지도자로 기록되며 2001년 명예롭게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쿠바는 스포츠가 교육 시스템 중 최우선 순위로 간주되고 있고 14개 주마다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싱 아카데미 센터가 있어 쿠바의 아이들은 복싱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복싱 아카데미 센터에서는 복싱을 시작한 아이들 중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12살 때부터 전문 훈련 학교에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쿠바에서는 어릴 때부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방치되는 확률을 줄이고 그 재능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는데 탁월한 유소년 성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바는 99,000명의 스포츠 선수들 중 19,000명이 복싱 선수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복싱 인구가 압도적인 비율로 높고 엄청난 경쟁을 통해 단 12명만이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선수 인구가 9,000명대인 걸 감안하면 인구 1,100만 명의 쿠바에서 복싱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복싱 인구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싱은 쿠바인들에게 가장 국민적인 스포츠이고 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성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쿠바 노동자들의 1인당 평균 월급은 $20 미만이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는 매달 $300의 월급과 고액의 포상금, 그리고 승용차와 아파트 혜택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쿠바의 복서들은 테오필로 스테벤손, 펠릭스 사본과 같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기 위해 아직까지도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바의 복싱은 각자 다양하게 자신만의 독특한 훈련 방식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쿠바에서 만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두 같은 방식의 훈련을 반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훈련은 의문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쿠바의 복싱 스타일은 파워보다는 전술, 정확성,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와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움직임과 같은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 WBC 헤비급 챔피언 디온테이 와일더가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게 쿠바 스타일로 훈련을 받았다면 더 대단한 선수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완성된 쿠바 복싱 스타일은 다음과 같은 매뉴얼을 가지게 됩니다. 복싱은 오직 두 주먹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두 주먹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푸더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쿠바 복싱은 특히 이 푸더크를 통한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복서들은 끊임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발놀림을 얻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엄청난 양의 줄넘기, 러닝, 스텝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바의 복서들은 앞뒤로 움직이는 진자 스텝, 상대의 사정거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터닝 모션, 스텝으로 이동하며 펀칭을 하는 동작을 피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쿠바식 푸더크의 대표적인 선수로는 에리스란디 라라, 기에르모 리곤도와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프로복싱 무대에서는 강한 한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노가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끈하고 공격적인 선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 복싱은 강한 한방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 복싱은 공격보다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높게 치켜올린 가드와 적극적인 발놀림을 통한 회피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반격에 취약할 수 있는 연타 공격을 자제하고 빠른 푸더크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잽 공격과 상대의 빈틈을 후벼파는 카운터 공격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바 복서들은 상대가 큰 충격을 입었거나 지쳤을 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수비가 우선시되는 스타일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쿠바 복서들은 앞손 잽을 잘 사용합니다. 잽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고 공격과 수비를 조율합니다. 빠른 푸더크를 통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잽을 이용해 공격을 하기도 하고 수비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펀치 동작에서 잽을 우선시하고 있고 잽에 이은 공격, 잽에 이은 방어를 기본적인 전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복서들은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를 가격 후 연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닌 공격 후 안전하게 회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진 압박과 공격 일변도인 멕시칸 복서들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적인 성향이 부딪혔던 상징적인 대결로는 대표적인 멕시칸 복서 카넬로 알바레즈와 대표적인 쿠바 복서 에리스란디 라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카넬로는 끝없이 전진 압박을 하며 연타 공격을 퍼부었고 에리스란디 라라는 빠른 푸더크를 통해 카운터를 던지고 빠지는 수비적인 쿠바 복싱 스타일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부터 금메달 41개, 총 메달수 78개를 획득한 아마추어 복싱 명가 쿠바의 복싱은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는 상업 스포츠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사회주의 국가였고 뛰어난 기량을 가진 쿠바의 아마복서들은 쿠바를 떠나 미국 땅을 밟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쿠바의 올림픽 투타임 챔피언 마리오 킨델라는 생활고로 인해 자신의 올림픽 금메달 2개를 고작 $400에 팔아버렸고 그 돈으로 냉장고와 TV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쿠바의 복서들은 자신의 출중한 능력으로 푼돈을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며 명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고 프로복싱 무대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어 큰돈을 벌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어하며 망명을 시도하는 복서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호에 카사마요르, 얀 바텔레미, 기에르모 리곤도, 에리스란디 라라, 유리오르키스 감부아, 요르데니스 우가스, 로베이시 라미레즈, 앤디 크루즈 등의 쿠바 복서들이 망명에 성공하며 프로 무대에서 꿈을 이뤄냈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며 아메리칸 드림에 성공하는 복서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쿠바는 최근 60년 만에 프로복싱을 허용하며 선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쿠바에서 허용하는 프로복싱 무대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진짜 프로복싱 무대가 아닌 멕시코 또는 남미 국가에서 치러지는 쿠바에서 허용하는 형식적인 프로 무대였고 여전히 쿠바의 복서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훌리오 세자르 라크루즈, 알렌 로페즈, 나자로 알바레즈, 로베이시 라미레즈, 앤디 크루즈 등의 복서들이 쿠바 복싱의 부흥을 이끌었고 2023 타슈켄트 세계선수권 대회를 기점으로
쿠바 복싱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베이시 라미레즈와 앤디 크루즈는 망명을 하며 프로 무대로 전향하였고, 훌리오 세자르 라크루즈, 알렌 로페즈, 라자로 알바레즈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젊은 복서들에게 패배하며 메달권에 입성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세대가 끝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쿠바는 요엔리스 에르난데스, 페르난도 아르졸라, 에리스란디 알바레즈, 사이델 오르타 등의 뛰어난 기량을 갖춘 젊은 복서들이 등장해 다시 선배들의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